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세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받기 제6장 국공유지인 현황도로를 지자체가 정비해야 할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농지가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도로구역에 접해 있어 얼핏 맹지이지만 사실상의 통행로가 있어 이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 및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이 도로구역인데 노란 부분이 지금 내 땅이고 내 땅이 아래쪽은 도로구역, 위와 오른쪽은 수도공급시설에 가로막혀서 맹지인 거죠. 만약 지적도에 도로가 없어도 현황도로가 있다면 그 현황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건축허가의 진입로 확보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이 현황도로가 수용 당시에도 있었던 도로라면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도로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구역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현황도로라면 사용 승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첫째,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가서 진입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주택이나 창고허가를 받는데 진입로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가 될 것인지를 확인받은 후에 시군구청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물론 허가청에 건축허가에 대한 질문을 곧바로 할 수도 있지만 허가청은 업무가 여러 실과로 나눠져 있어서 종합적인 답을 얻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현황도로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가 될 수 없다면, 있다면 간단한 거고요. 없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묻고 해결 방법을 건축사 또는 토목사무실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맹지란 없고 특히 수용으로 인해서 맹지가 되었다면 그 해결책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농로로 사용되었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분할되지 않고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허가청에서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서 그 진입로가 국공유이므로 그 소유자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내 토지의 오른쪽은 수도용지,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도용지고 아래쪽은 현황도로가 있지만 그 현황도로의 절반은 내 토지이고 절반은 국토부의 도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구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내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주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국공유지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청에서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 관리청에서는 국공유지는 사건의 설정 등 권리의 제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국공유지는 등기부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지역권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보면 국유재산에는 사건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도로구역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개인의 권리를 설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공익사업 등으로 사유지를 수용할 때에는 헌법 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 손실 보상 등 토지보상법에 정한 것은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현황도로
대체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사업 시행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현황도로를 말합니다. 비포장이고 포장이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개설되어 있는 통로는 수용 당시 시행사가 개설한 것이거나 또는 시행사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도로공사에 이 현황도로의 사용 승낙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정당한 보상에 현황도로 폐도 문제가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도로공사는, 그러니까 이 국유지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는 그 현황 도로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사용 승낙을 요구하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이전, 그러니까 도로구역으로 지정돼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항공사진 및 지적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대체 도로 성격의 현황 도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주의토지 통행권 수준 후 통로 개설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국공유지 관리청, 지자체 또는 국토관리청 등이 되겠죠. 등에 내가 사용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 도면을 가지고 가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유재산관리규정 19조 조건부 사용허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민법 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는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넷째,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면, 사용허가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민원인은 관리청에 민원처리법에 의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필요시에 상급기관인 국토부 등의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에 만족할 수 없으면 국민권익위로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먼저 건축사와 토목사무실을 통하여 주택 및 창고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서 그 허가가 불허 또는 반려되어야 그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공식적인 의견을 내면 그때 권익위가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내 토지가 가운데 있고 왼쪽은 국토부 소유의 도로구역인데 도로구역 경계를 옹벽을 쳐놓고 나머지 도로구역은 현황도로로 그냥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 현황도로의 절반은 내 토지고 절반은 도로구역인 거죠. 그러나 도로구역 경계를 분명히 옹벽을 쳐서 정리를 하고 현황도로를 그냥 쓰라고 했다면 이런 현황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개발행위가 진입로로 지자체가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안 되면 이 도로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사용허가를 받거나 동의를 받아서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른쪽에 수도용지가 있는데 수도용지는 이 환경부 소관이죠. 그런데 그 수도용지는 내 토지와 지금 아스팔트 포장된 그 사이에 있는 밭도 수도용지입니다. 지목이 수도용지인데 밭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구역이든 수도용지든 어느 쪽으로든 진입로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현황으로 봐서는 국토부가 도로구역을 만들면서 옹벽을 쳐서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가지고 내 토지에 건축허가 가능할 걸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허가청이 불허 또는 반려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돼 있으므로 허가청의 불허 사유에 사전에 잘 대응하여야 하고, 불허 후에는 법원에서도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섣불리 법원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5번째, 이 사례는 국토부 및 환경부 소유 국유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내 농지의 일부도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웃 농지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므로 맹지 탈출의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의 주의토지 통행권 판례에 의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국유재산법 11조에 금지하고 있는 사건의 설정이 아니고, 기존의 통로가 있어도 좁거나 또 개설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 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중 하나인 민법 219조의 소정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건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라고 대법원은 유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례처럼 현황 도로가 있지만 지적도의 도로가 없을 때에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청에서 지적도의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한다면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통해서 그 지적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내 토지가 국공유지에 가로막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허가 신청자인 국민이 스스로 맹지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고 맹지 탈출에 대해서는 건축사 및 토목측량 설계사무실의 전문 영역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많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발생된 맹지는 그 해결에 지자체와 국토부가 나서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지자체의 각 부서는 각각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고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허가청이 서로 업무를 떠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서 주민의 맹지 탈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고, 국토부는 지자체가 관리청으로서 국공유로 인한 맹지 탈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지자체 허가 공무원을 편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